네, 오늘은 국민 가수가 된 우리 임영웅 씨를 통해서 한번 배려의 중요성, 그리고 둥근 성격, 겸손과 나눔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린 게 뭘까요? 둥글어야 된다. 그리고 뭐 대응을 잘해야 된다. 말 예쁘게 해야 된다. 그런 거 계속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 전에 컨텐츠들은 조금 아쉬운 점들을 얘기했다면은 이제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이 잘 롱런하고 있는 우리 임영웅 씨를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 1.5배속 정도로 들으시면은 빨리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시간 아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가 유재석이랑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면 둘 다 긴 무명 시간이 있었거든요. 8년 정도, 5년 정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스타가 되었고, 구설 수 없는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최고의 자리에서 팬과 동료를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본업에 충실하는 삶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임영웅 씨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한번 먼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죠. 지난 5년간 트로트 분야, 아니 가요계 전체에서 압도적인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콘서트도 그렇고 CF, 행사, 방송, 말뿐이 1등이 아니라 데이터에 그게 나와 있죠. 본인 소속사이자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이 물고기 뮤직의 공시 자료를 보면요, 정산의 흐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죠, 미스터 트롯. 그때 이제 70억 정도 정산 받은 걸로 나오고요. 2021년도에 약 100억 원 정도, 2022년에 143억, 23년에 233억, 그리고 24년에 165억. 이때 좀 콘서트도 줄이고 또 굿즈에 대한 것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콘서트랑 이것저것 활발하게 해서 한 200억 정도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 이상 될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걸 다 합치면요, 910억입니다. 910억 정산 받은 게 소속사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금 성실하게 내고, 뭐 최고 세율이니까 40%대 정도 되겠죠. 기부 많이 하고, 물론 기부도 이제 세율 절세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때 나오겠지만 의미 있게 하려고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참고로 임영웅 씨는. 그래서 어쨌든 세금 내고 기부하고도 남고도 개인 재산이 어쨌든 아까 정산받은 게 910억이니까, 그러니까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되지 않냐라는 게 추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서울 마포에 있는 이 메스나폴리스 펜트하우스 51억 현금으로 구매했었던 건 유명한 어떤 일화죠. 콘서트도 이제 팩트인 숫자로 보면은 3년 동안만 제가 집계한 게 74만 명이에요. 이거 포함 건데, BTS, 아이유랑 함께 콘서트 동원력 탑3라고 해요. 실제로 23년도에는 24만 명, 24년도에 21만 8천 명, 25년도에 27만 8천 명, 합치면 약 74만 명이죠. 근데 말이죠, 이 돈 많고 인기 많은 스타는 세상에 덜어 있죠. 근데 이 정도 위치에 올라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석처럼 구설수 하나 없이 오히려 미담만 쏟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대체 임영웅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이게 가능한 걸지, 지금부터 그 세 가지 비결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배려를 잘하는데, 그 배려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랑 행동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임영웅 씨는. 이 임영웅 씨를 가까이서 본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 사람 배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다. 돈 쓰고 몸 써서 보여준다. 요 사진이 이제 콘서트를 하는, 철거하고 시공하는 그런 과정인데, 대단해요. 잔디 훼손 안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이제 제가 일화로 잔디 보호하고 축구팬을 위한 배려의 결단을 보여준 걸 갖고 왔는데, 이 수억 원, 수십억을 포기했대요. 잔디 지키려고. 쉽게 말해서 이 잔디에다가도 객석을 깔면은 돈이 되잖아요. 그게 몇백 석이 되니까 최소한 몇천 석까지 되고. 근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의 그 콘서트 수익을. 그래서 2023년도에 상암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할 때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두 가지 요청 드린다. 첫째는 축구장 잔디는 절대 훼손하지 말자. 둘째, 그래도 팬들과는 최대한 가까이 만나고 싶다. 그래도 기획사 입장에선 답답하죠. 아니, 가까이 가려면은 많이 깔아야 되는데 객석을 멀리 스타디움에만 이렇게 빙 둘리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가까이 지냐. 그래서 최대한 사이드로 길게 이렇게 레일도 깔고 막 무대도 설치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웬만한 내한 스타, 헐리우드 스타, 뭐 팝스타보다 더 강하게 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 잔디 위에 이제 의자를 쫙 깔아서 관객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이 파란 초록색 잔디밭 위에다가 보호용 이런 하얀색 천막을 깔고 나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잔디도 보호하려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라운드 객석을 포기하고 뭐 5억에서 뭐 15억 사이라는데 그걸 날리는 거예요. 1회당. 대신 그라운드 밖으로 이제 사면을 두른 이제 돌출 무대를 설치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힘들지만 멀리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할 때마다 이걸 했대요. 설치물을 깔았다 치우고 깔았다 치우고.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하얀색 천을 계속 깔아두면은 잔디가 햇빛도 못 받고 계속 습도 조절이 안 되니까 잔디가 상한대. 그래서 이 밤에 이게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하얀색을 또 걷은 다음에 다시 초록색을 놔두고 또 다음날 콘서트 하기 몇 시간 전에 깔고 막 이런 걸 반복한 거죠. 예. 돈이 들어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예. 그래서 축구인들의 터전인 잔디를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판단했고, 이게 진짜 배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내 돈,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소중한 것을 해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K리그에서 이제 공연을 하거나 시축을 할 때가 있는데 축구화를 신겼어요. 이게 되게 작은 예시인데 이런 게 이제 얼마나 본인이 이거를 정말 중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사실 큰 부분은 누구나 열심히 한 척하고 꾸밀 수 있어요. 근데 남이 안 보이는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거 옛날 걸 갖고 왔는데 보통 운동화 신잖아요. 이렇게. 근데 임영웅 씨랑 댄서들은 전부 이제 축구화를 신었었어요. 예. 그래서 잔디 상하면 안 되니까 이 단순한 이유로 댄서들의 신발까지 다 챙겨버린 거죠. 그래서 축구팬들이 임영웅 씨의 팬이 아니었던 축구팬들도 와, 임영웅 진짜 찐이구나라고 해서 트로트로 혹은 임영웅으로 팬으로 넘어온 사람도 많다고 해요. 세 번째는 배려 중에 하나는 이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더 편할까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어서라도 모시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팬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A가 불편할 거고 B가 불편할 거고 C가 불편할 거고 D가 불편할 거고 이런 걸 계속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쿨링존을 만들고 겨울에는 히터존을 만들고 해서 이동식으로 에어컨이랑 히터를 막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동하시면서도 여기 잠깐 쉬었다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잠깐 30m, 50m 가는 것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콘서트 때 이제 줄이 기니까 화장실에서 그걸 안 되겠다 싶어서 간이 화장실을 대폭 늘리고 막 근처에 있는 건물 화장실 보통 쓸 수 있잖아요. 편의점 갔다가 건물들. 그럼 거기 가는 화장실도 돈을 주고 개방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유명한 바닥 유도선 같은 것도 이제 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핸드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것도 깔아드리는 거고, 또 뭐 진행 요원들을 특별히 많이 교육해서 수시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모시면 업어서라도 모셔드려라 해서 갔다 온 후기들 보면은 거의 1대1로 밀착 마크한다 이런 후기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진행 요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공연 중에도 많이 부탁을 하고, 제발 우리 안전 요원분들도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지만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좀 수고해달라 이렇게 계속 수시로 요청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장면이 아니고 이 아티스트가 평소에 어떻게 스텝들을 대하고 팬들을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배려라는 거는 내가 인성이라든지 사람 대 사람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가수로서의 배려를 해주는 게 최고라고 봐요. 어쨌든 여기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짜리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니까 최고의 배려는 어쨌든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고, 좀 저렴한 데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관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콘서트를 즐길 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뭐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쓴다고 해요. 왜냐면은 소중한 돈 내고 왔는데 다시 못 볼 경험을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그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시면요, 어마어마한 이런 콘서트 시설이랑 돈 쏟아부은 거에 놀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둘째는 이제 둥근 성격과 인품이, 이거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거죠. 요즘 시대는 인성도 능력이고 성격도 스펙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 현장, 취업 현장이라든지 진로 교육 현장에서 나가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대는 상향 평준화돼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좋아요. 웬만큼 좋은 대학 나오고 웬만큼 다 능력이 좋은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가르는 게 뭐냐면은 조직에 들어가서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성격이라든지 성향, 열심히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참을 수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컬처핏 문화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채용하는 문화에서도.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임영웅 씨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둥글둥글해요. 잘 아시겠지만 미스터 트롯 이후로도 한 번도 구설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화들도 또 있는데, 청소 아주머니들 이렇게 뵀었을 때도 이제 보통은 우리가 보면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냥 가볍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예의 바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 다 하신 다음에 잠깐 리허설 할 때 구경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잠깐 편하게 모실 수 있게 1층에 자리 좀 부탁드린다고 피디님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거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배려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다라는 직업의 윤리라든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거 보면은, 우리 유재석 씨가 그러잖아요.
스텝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고, 쓰레기도 떨어지면 죽는다. 우리 야구 선수 오타니도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쓰레기 많이 죽는다고 해요. 둘째는 이제 인성적으로 보면은 이 흔들리지 않는 소신 같은 게 있는 거죠. 이제 겉은 순해 보여도 이제 속은 아주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기자들이 이제 사진 잘 나오게 마스크 벗어달라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트랩이잖아요. 덫이잖아요. 본의 하지 않게. 그분들은 그런 걸 요청한 건 아니지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신인이 데뷔한 신인이 거절하기 쉽지 않은데, 끝까지 마스크 벗지 않고 뭐 눈웃음하고 손아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말 예쁘게 하면서 그 외적인 걸 내가 최대한 다 해주면서 본질은 지키려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예. 방송 중에도 옛날에 저기 옷에 막 큰 나방 오면은 이렇게 놀랄 수도 있는데,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쳐내는 거 보면, 나방 같은 거 차분함이라든지 담대함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군대에 있었던 예시도 있잖아요. 따뜻한 리더십이라고 해서 옛날에 유명했는데, 뭐 후임들이 기죽어 있으면 뭐 자기 돈 써서 PX도 데리고 가고, 운동도 같이 하자고 해서 기분 풀어주고, 항상 이제 낮은 사람들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따뜻하게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배울 건 겸손과 나눔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쨌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떨어지는 건 쉬워요. 올라가는 건 어려운데 떨어지는 건 쉽잖아요. 결국 그럴 때 중요한 건 겉도 겸손을 해야 되지만, 겉모습도 속이 겸손해야 되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이제 결국 내가 얼만큼 나누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기부는 어마어마하게 하죠. 임영웅 씨가 30억 넘게 하신 것 같아요, 벌써. 예전에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 CPR,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걸 보고서 지체 없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다. 실제로 이렇게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운들이 했을 뿐이다라고 겸손하게 했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 겪으면 그냥 어머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거나 몸이 굳거나 그래서 못 가거나 뭐 신고하거나 이게 다잖아요. 근데 순간에 차 세우고 뛰어드는 용기는 평소에 그런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 돈보다 의미를 쫓는 기부가 많죠. 그냥 말로만 배려하고 기부하고 잠깐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죠. 그래서 기부 내역 잠깐 보면은 산불 피해 복구도 몇 억, 소외계층 몇 억, 생일기념으로 몇 억, 자선축구대회 수익금 12억 전액 기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부라는 게 본인한테는 중요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최소한의 자리에 본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본인 이름뿐 아니라 팬클럽이 만약에 본인이 1억 했는데 팬클럽이 2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해서 본인 입으로 팬클럽 이름을 2억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본인 돈 3억이 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게 이제 팬클럽이랑 합쳐서 뭐 40억이라고 제가 썼는데 50억이 넘는다고 해요. 이거 외에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이제 배려라든지 나눔 같은 게 많은데, 콘서트 연습할 때 주위 사람들이 좀 시끄러울까봐 이웃집마다 이제 비싼 참외를 직접 사서 돌렸다, 뭐 스태프들이 돌렸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해보면은 작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겉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속 안에 있는 것들, 그 과거에 어떤 걸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옛날에도 연탄 나르기 봉사라든지 소액 기부를 꾸준히 해왔던 거 보면은, 저는 매년 기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기부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거밖에 안 했냐, 돈 많이 버는데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제 장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치고 기부 제대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거의 10,000원 이상 하는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기부를 하면은, 기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이고 소중한 행위인지 우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10,000원 이상 해본 사람은요, 10,000원 이상 정말로 이 기부를 1,0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까 비판을 절대 안 해요. 그 행위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기부는 안 하면서 너 돈 많이 버니까 내, 아유 너는 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임영웅 씨 기부랑 봉사는 습관이고 본인의 삶의 중요한 철학으로 이미 자리 딱 매김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제가 이번 책에서도 제가 썼었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런 게 삶의 습관이 돼야 된다. ESG라고 우리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사람을 대학에서도 고등학생을 뽑고 있고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들 뽑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항상 기부랑 봉사는 그냥 우리 삶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이랑 자녀랑 같이 항상 돼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는 유기견 봉사 갔으니까 다음 달에는 미혼모들 봉사 가보자. 그 다음에 어디 쓰레기 가서 줍깅 해보자. 섬에 가서 쓰레기 주워서 보자.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부도 한번 해보고, KBS 동행 보다가 좀 안타깝게 상황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기부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액 기부에서 지금 큰 금액으로 기부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이 기부의 흐름은 임영웅 씨가 가져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과 팬들의 자연스러운 동참이 있는 것 같고, 항상 겸손하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팬분들도 이렇게 36억 이상 기부했다고 하니까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팬클럽들이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가 있는 게 다른 트로트 가수들이라든지 다른 가수들한테도 전파되는 것 같아요. 팬클럽들이 어르신들이 모범 보이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또 아랫 사람들도. 그래서 임영웅 씨 보면은 이 성공이란 건 사실 재능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존경스러운 거는 결국 본인도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지만 타고난 인품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은 내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돈과 행동으로 하는 배려. 우리 아까 콘서트에서도 가수니까 좋은 시설을 해야 되는 것들, 좋은 음향 시설, 좋은 무대 시설, 스크린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인간적으로도 배려를 하는 것들, 팬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둘째는 누구한테나 평등하고 따뜻한 둥근 성격과의 인품, 그쵸?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둥글둥글 해야 돼요. 웬만한 건 그러는 양 넘기고, 양희은 씨 말대로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가고, 그쵸?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는 예민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게 많아요. 셋째는 어쨌든 겸손과 나눔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재석 씨처럼. 그래서 우리 역시 수십억을 뭐 기부하거나 공연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거나 엘리베이터 잠깐만 잡아주거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타인을 배려하고 어쨌든 둥글게 하고 소통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임영웅 씨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지내고 배려하고 이런 걸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롱런할 수 있습니다. 대박 부자는 아니어도 중간 이상 갈 수 있고, 항상 우리가 롱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중도를 지키면서 가면 좋겠어요. 착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배려하고 나누고 그럼 되겠죠. 감사합니다. 엔드림이었습니다.